평화의 전당. 반갑습니다 하고 여러분, 매주 월요일 점심에 찾아오는 평화의 전당의 최주선입니다. 평화의 전당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공헌하고 그 구체적 실현 방법을 모색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그 6번째 인물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은 특별히 인물이 아닌 단체를 소개해보려 하는데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엔기구이자 유일하게 2차례에 걸쳐 수상한 단체인 유엔 난민기구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대규모로 발생한 유럽의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유엔 총회의 결의로 1950년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활동 초기에는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의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국제 난민 발생의 흐름이 1956년에 이르러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해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복수정당제에 의한 자유총선거, 소련군의 철수,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을 내세운 시민혁명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소련이 혁명 정권을 무력 진압하면서 서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의 중국까지 난민이 대규모로 이동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들이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인종 및 종교 갈등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베트남 전쟁도 국제사회 난민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엔 난민기구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난민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죠. 유엔 난민기구의 역할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협약상의 난민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향을 떠났으나 국내의 다른 곳에서 대안적 피난을 구하는 국내 실향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진 않았지만 이들의 삶이 난민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비호 신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무국적자 등도 주요 보호 대상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남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이 그저 고마울 뿐이야.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우리가 나눈 시간 위에 그린 서로의 모습들이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곳에 너의 마음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내 모습들 너도 몰랐었던 이 모습을 너에게 들려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서로의 마음속에 그려왔었던 우리라는 그림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을 때 지킬 수 있을 미래가 돼 항상 너와 내 예쁜 이야기로 네 옆에 남아있을게 너를 위한 이야기로 있어줄게 언제나 네 옆에서 힘이 돼줄게 항상 너와 내 예쁜 유엔 난민기구는 소외되고 불행한 외국인이 될 수 있는 난민을 또 다른 인류 구성원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길임을 각인시켜 1954년과 1981년 두 차례에 걸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사이의 시기 동안 베트남인들이 육로와 해상을 통해 대규모 탈출을 감행했고 각각 200만 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인들과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세계 각지에서 피난처를 찾아 헤맸습니다. 1954년 220만 명이던 난민의 숫자가 1981년 10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난민 위기는 더 이상 유럽만의 의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제가 되었고 새로운 관심이 촉구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6년 동안의 숭고한 난민보호 활동의 중요성뿐 아니라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확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냉전의 시기에 유엔 난민기구는 난민들의 안전한 본국 송귀환을 위해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는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협조 속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수용국과 송출국 정부 모두 난민 보호와 지원에 인색했기 때문인데요. 1차적 난민 수용국이 대부분 개발도상국가 혹은 저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재정착하더라도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어려움이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죠.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실질적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내전과 분쟁의 현장에서 난민 구호에 앞장섰던 전 유엔 난민기구 대표 사다코 오가타는 난민은 죄가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녀는 회고록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 활동은 인도적 규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난민 위기의 본질적 해결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비정치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비극에서 희망으로
1981년 노벨 평화상 강연의 제목처럼 유엔 난민기구의 활동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권, 인류애, 평화의 가치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노벨 평화상의 취지가 오롯이 기억되길 바라며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인영, 제작 진행의 전 최주선이었습니다. PBS